네, 식약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수입식품에 대해서 수입 신고하고 있죠. 그리고 네. 또 특별히 영유아식이나 건강기능식품 등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통이력 추적관리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죠. 네네. 수입 신고에 관련해서는 수입식품 정보마루라는 네. 시스템이 있고, 또 이력 추적관리 등록과 관련해서는 식품 이력관리 시스템이라는 것을 식품안전정보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,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대략 영유아식이나 건강기능식품 포함해서 5만 5천 개 정도의 품목을 네. 지금 이력 추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이 이력 추적 관리하는 것은 물론 그 식품이나 영유아식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그 유통 차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네, 그런 목적으로 그렇습니다. 운영하고 계시잖아요. 네, 근데 그렇습니다.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보면은 의무 대상 품목 자체가 이력 등록이 되지 않거나 일부 품목이 누락되거나 또 양 시스템 간에 이제 좀 그 정보가 달리 입력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보시면은 일단 의무 대상 품목 자체를 이력 등록하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요. 그다음에 품목류라고 해서 그 같은 종류의 품목은 다른 그러니까 구체적인 제품이 다르더라도 모두 다 같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또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안 한 경우도 있고, 또 수입 신고할 때하고 이력 추적 관리 등록할 때하고 뭔가 하여튼 등록 정보가 좀 달라져서 이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. 이렇게 될 경우에 이제 이력 추적 관리가 잘 안 되면 뭐 사고 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안전 조치에 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. 국내 제조 식품의 경우에는 보니까 20년부터 통합식품 안전정보망 인허가 정보가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과 자동 연계되도록 돼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수입 식품의 경우는 이게 자동 연계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자동 연계시키면 안 됩니까? 예,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. 그 수입식품에 관련해서도 지금 연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. 수입식품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올 연말까지는 통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. 예.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관계 규정을 보면서 약간 좀 의문이 가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. 이력 등록을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 이력 등록을 할 때 매출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, 네. 그 시기를 보면은 매출 1억 원이 되는 그 해의 다음해 6월 1일에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. 혹시 아세요? 총리령이 그렇게 되는 거 아세요? 네,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한 번 더 예, 살펴보겠습니다. 그 보면은 수입하고 나서 네. 이력 등록할 때 약 2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. 네, 그 물건 2년 내에 다 팔아버리면은 유통이 돼버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력 추적 관리 등록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되고, 등록도 2년 후에 등록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검토해 보겠습니다. 왜 2년이 걸리는지 그리고 또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. 예, 이거 아마 네. 매출이 뭐 1억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수입할 때 수입가로 그냥 1억 이상이 등록 대상으로 그냥 삼아버리면은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거든요. 구체적으로 판매 전에도 수입 가격이 있으니까. 네, 한번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, 의원님. 그렇게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최근 이제 이유식 관련해서 사고가 몇 건 있었던 거 잘 알고 계시죠? 네. 예. 네. 아마 원재료, 이게 소고기를 비롯해서 아마 각종 보니까 149개 품목이던데 네. 거의 모든 품목의 함량을 거짓 표시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습니다. 물론 뭐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, 그다음에 이제 세균 발육 기준 규격 부족하고 위생 처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균이 발견된 케이스도 있었고요. 근데 문제는 식약처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유식 관련해서 그 법 위반 건수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.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총 업체가 25개 업체인데 위반 건수가 보면은 매년 뭐 적지 않게 나오고, 금년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건 정도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이유식 관련 사고가 늘고 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? 의원님이 자료를 보시면 사실 이물 혼입은 2002년에 5건이고 올해는 3건입니다. 이물 혼입은 다소 줄었지만 지금 이 자료가 통계가 늘어난 것이 식품 이력 추적 관리 위반이 한 건에서 5건으로 늘어났는데, 식품 이력 추적 관리에 관해서 위반 조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최근부터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겠지만 식품 이력 추적 관리를 적극적으로 위반 사례를 밝혀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. 네, 근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 위반 조치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그 행정 조치 내용을 보면은 네. 시정 명령이 대부분이고 과태료 부과 3건, 나머지 이제 품목 제조 정지는 6건, 영업 정지 등의 고강도 처분은 없었던 걸로 기록상 그렇게 돼 있네요. 네. 이게 지금 특히 영유아 이유식 같은 경우에 성분 함량 속여서 파는 행위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그건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, 네. 어린이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고, 특히 이제 부모님들 이 이유식
관한 굉장히 민감합니다. 네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처분 강도가 이게 강하지 않아서 이런 사례들이 되풀이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. 이웃 영유아식이 아기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,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민감한 그러한 감성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 행정처분에 대한 강도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. 특히 이제 의도적인 행위에 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처분 수위를 강화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부모님들의 불안을 좀 덜어주는데 시각처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? 예, 지금 영유아용 그 이유식 업체들에게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찾아뵙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